연 30억 신화를 쓴 무명 개그우먼 이대로 무너지나. 2021년 이태원 166평 단독주택을 55억 원에 낙찰, 연 수입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성공을 증명한 박나래.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오랜 시간 무명 개그우먼으로 과감한 분장과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2015년 라디오스타가 인생 전환점이 되어 거침없는 입담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나 혼자 산다에서 혼자 노는 일상을 드러내며 나래 바라는 상징과 함께 톱개그우먼이 되었습니다. 2019년 MBC 방송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매니저들의 마음을 돌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박나래 이태원 자택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인 소행을 의심했고 당시 집을 출입하던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이 용의선상에 올랐는데요. 유튜버 이진호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당시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받아 경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범인은 외부인으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이 매니저들의 불만을 키웠던 것입니다. 결국 매니저들이 본격적인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던 월 500만 원, 회사 수익 10% 배분이라는 조건과 달리 실제로는 월 300만 원대를 받으며 월 평균 400시간 가까이 일했어요. 단순한 스케줄 관리가 아니라 24시간 대기, 심야 술자리 대기, 쓰레기 분리수거, 파티 뒷정리 같은 사적인 업무가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매니저 측은 분노한 박나래가 던진 와인잔이 깨지면서 매니저가 손등을 다쳐 응급실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박나래의 55억 원대 이태원 자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니저들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10%를 요구했으며 점차 요구 금액을 키워 결국 수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박나래 측은 이를 명백한 공갈 미수라고 규정하며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수상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친숙한 박나래 이미지와 당시 성시경 매니저 사건과 맞물려 아직 모른다. 후속 보도가 나올 때까지 중립기여를 박자는 게 네티즌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하죠. 매니저들은 추가 폭로를 감행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해 12개월간 월 400만 원씩을 지급했어요. 어머니도 직원으로 등록해 총 5,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연예 탐사 매체 디스패치가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보도한 것이죠. 박나래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일반 가정집,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를 맞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폭로였습니다. 이에 박나래는 바쁜 박나래 스케줄상 어쩔 수 없는 치료였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집 근처 병원을 두고 28km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사 이모의 정체였습니다. 공개된 SNS에 따르면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고 결국 이 폭로는 일명 주사 이모 사건으로 불리며 입 짧은 햇님의 활동 중지로 이어지고 정재영, 온유 전현무도 해명을 했어야 했을 만큼 후폭풍이 큰 폭로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나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오해를 풀었고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태가 아름답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입장문 발표 직후 전 매니저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은 적도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매니저 측에 따르면 새벽에 박나래의 전화를 받고 자택에서 만났는데 박나래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화 중 사과나 합의의 내용은 전혀 없었고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자, 다시 나랑 일하자, 심지어 노래방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박나래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 입장문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나래는 두 번째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제기된 사안들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 영상 이후에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박나래는 현재 모든 방송과 개인 유튜브 채널을 중단한 상태이며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악의 리스크 관리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박나래 사건. 박나래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나래의 이미지가 너무 추락하여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매니저들이 요구한 약 5억 상당의 회사 수익 10%를 주었더라면 현재 유지하는 연 30억에서 50억 상당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판단. 과연 박나래 측은 현재의 여론을 뒤집을 대박 반전 카드가 있는 걸까요? 현재로선 양측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